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의 집합단원의 주요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집합단원에서 이 정도의 문제들을 좀 다뤄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시험을 보기 전에도 이 영상을 보고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전형적인 새로운 연산을 정의하고 그 연산을 제대로 이해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처음 보는 연산기호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본다거나 집합의 연산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x와 y 사이에 연산기호가 있을 때 다음으로 정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잘 살펴보면 x와 y의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 x의 여집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a 차집합 b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둘이 묶여 있는 거를 a라고 생각하고 x를 b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x 합집합 y 차집합 x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x와 y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둘의 합집합에서 x를 뺀다면 바로 y 부분만 남게 되겠죠. 즉 y 빼기 x, 즉 y 차집합 x라는 집합과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호를 복잡하게 저렇게 쓰지 말고 오른쪽에 있는 집합에서 왼쪽에 있는 집합을 뺀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기호를 좀 더 간단히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좀 지우고 깔끔하게 써보면 방금 우리가 x와 y의 연산을 오른쪽 빼기 왼쪽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먼저 괄호 안에 있는 걸 계산하면 b에서 a를 뺀 것. 자, 그것과 c를 연산하니까 이것은 c에서 b 차집합 a를 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a와 b와 c의 원소가 다 주어져 있으므로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입을 해서 계산만 한다면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것은 간단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1과 2와 a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리고 2, 4, 6, 8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을 때 x라는 집합을 a의 원소인 x와 그 다음에 b의 원소인 y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숫자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으로 정의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a의 원소 하나와 b의 원소를 하나 찾아서 둘을 더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숫자들이 바로 집합 x의 원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표를 만들어 본다면 자, 먼저 a의 원소인 1, 2, a가 있고 b의 원소인 2, 4, 6, 8이 있으니까 둘을 더해보면 3, 4, a 더하기 2 그리고 5, 6, a 더하기 4 7, 8, a 더하기 6 9, 10, a 더하기 8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한 결과물이 총 12개가 되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집합은 원소가 11개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12개를 가만히 찾아봤을 때 어느 하나가 겹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3, 4, 5, 6, 7, 8, 9, 10은 겹치는 것이 없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4개 중에서 왼쪽에 있는 하나와 겹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숫자가 겹쳐야 a가 가장 클까요? 왼쪽에 있는 가장 큰 숫자와 오른쪽에 있는 가장 작은 값 a 더하기 2가 같을 때 a의 값이 가장 클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8, 이게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또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을 원소로 가지는 그런 집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 PA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A라는 게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었다면 PA는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인 공집합
1을 원소로 갖는 집합,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그리고 A 자기 자신, 이렇게 4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될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깐 하나 개념을 정리하면 아마 좋을 거라 생각되는 게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X라는 집합이 PA의 원소냐라고 묻는 것은 X가 A의 부분 집합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PA라는 집합은 어떤 걸 원소라고 했냐면 PA는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집합 X가 이 집합의 원소냐라고 묻는 것은 X가 A의 부분 집합인가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셨다면 1번부터 보기를 확인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공집합이 PA의 원소냐라는 질문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고요.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자,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2번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PA의 원소냐라는 질문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고요. 이것은 공집합이 집합 A의 원소냐라는 질문으로 또 다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해보면 집합 A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말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보면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PA의 원소냐라는 질문인데 이 말은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고 또 이 질문 역시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의 원소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집합을 확인해 보면 A라는 집합은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말도 역시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4번을 살펴보면요. 4번은 자,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PA의 부분 집합입니까? 라는 질문은 1, 숫자 1이 PA의 원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 1이 A의 부분 집합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숫자 1이 A의 부분 집합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여러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1은 집합이 지금 아니니까 그냥 단순히 숫자 1이기 때문에 A의 부분 집합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따라서 4번이 바로 옳지 않다라고 정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실수 전체를 원소로 가지는 전체 집합이 있고요. 그것의 두 부분 집합. 자, A는 이 부등식의 해를 원소로 가지고 B는 다음 부등식의 해를 원소로 가집니다. 그때 다음 부등식의 해의 집합을 A와 B로 표현해 보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집합 A는 우리가 쉽게 고치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를 의미하게 되고요. 집합 B는 쉽게 얘기하면 X는 5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를 우리가 구해보면 인수분해가 되죠. x-5 곱하기 x 플러스 4는 0 이상이다 라는 게 되고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4 이하 또는 x가 5 이상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는 이라는 것은 집합에서 합집합에 해당된다 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x가 마이너스 4 이하라는 것은 정확하게 집합 A의 정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A의 여집합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X가 5 이상이라는 것도 X가 5보다 작다는 것에 정확히 반대이므로 B의 여집합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굳이 다른 표현을 써보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기 중에 5번이 있으니까 5번을 정답이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전체 집합 위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또 역시 새로운 연산을 정의를 했네요. 이거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외우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그걸 굳이 권하진 않고요.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쳤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진다면 아마도
A 차집합 B, 즉 왼쪽에 색칠하는 부분과 B 차집합 A, 오른쪽에 색칠하는 부분의 합집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A 연산 B, 거기에 A를 추가로 연산한 것이 어떤 집합과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괄호 안에 있는 A 연산 B가 좀 전에 확인했다시피 자, 이렇게 색칠된 곳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A라는 것을 더 연산하게 되면 자, 차집합 왼쪽에 있는 것에서 오른쪽을 뺀 거를 먼저 한번 색칠을 해볼까요? 자, 그것은 뭐가 되냐면 왼쪽에 있는 것에서 집합 A를 빼면 오른쪽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거 합집합. 이번엔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게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뭐가 될까요? 자, A에서 색칠한 부분을 뺀다면 그것은 교집합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 둘을 합치게 되면 뭐가 되죠? 이 둘을 합치면 네, 집합 B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과 같은 것은 2번 집합 B라고 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6번 문제인데요. 6번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 3의 배수, 그리고 5의 배수의 집합을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A, B, C 중에서 어느 한 집합에만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A와 B와 C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색칠하는 A에만 속하거나 B에만 속하거나 C에만 속하는 이런 원소들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것을 권하는데요. 먼저 A에만 속하는 숫자들을 한번 구한다고 해볼게요. 즉 여기 색칠하는 이 부분에 속하는 숫자들의 개수만 따로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 속하는 숫자들의 특징은 2의 배수이지만 3의 배수는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그런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개수를 구할 때 2의 배수들을 다 구해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3의 배수인 것도 섞여 있게 되니까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가 되는 숫자들을 뺍니다. 그리고 또 이 속에는 2의 배수면서 5의 배수인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숫자들도 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빼다 보면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인 숫자들이 중복해서 여기서도 빠지고 여기서도 빠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더한다면 이것이 바로 A에만 속하는 숫자들의 개수가 됩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2의 배수는 50개가 되고요.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 즉 6의 배수는 16개가 됩니다. 그리고 2의 배수면서 5의 배수인 10의 배수는 10개가 되고요.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인 30의 배수는 3개가 되니까 이것을 계산한 결과가 바로 A에만 속하는 숫자들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면 B에만 속하는 숫자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같습니다. 3의 배수이지만 2의 배수는 아니고 5의 배수는 아니어야 하니까 자, 3의 배수의 개수에서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인 것의 개수를 빼고 또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인 것의 개수를 빼고 마지막으로 모두의 교집합은 다시 더해주는 방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구한다면 정답을 제대로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X는 1, 2, 3, 4, 5, 6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A는 3을 포함하는 X의 부분집합들의 집합이고 B는 5를 포함하는 집합의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는 X의 부분집합 중에서 3을 가지고 있는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고 B라는 집합은 X의 부분집합 중에서 5를 가지고 있는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건 뭐 우리가 이렇게 구하겠죠.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서 둘의 교집합의 개수를 빼면 되는데 자, 집합 A는 3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므로 3을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은 2의 5제곱만큼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집합 B는 5를 포함하는 부분집합들이니까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2의 5제곱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때 둘의 교집합은 뭐가 되냐면 A는 3, B는 5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3과 5를 모두 가지는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과 5를 모두 가지는 부분집합은 2의 4제곱이니까
2의 5제곱 더하기 2의 5제곱에서 2의 4제곱을 빼면 정답이 48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문제랑 좀 비슷한데요. PS라는 집합은 S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자, 그때 다음과 같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집합이 어떤 집합인지 직접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것부터 구해 볼까요? 이것은 공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공집합은 부분 집합이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P 공집합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됩니다. 근데 이 집합은 부분 집합이 뭘까요?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분 집합이 두 개겠죠? 공집합과 바로 자기 자신이 부분 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바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집합이 동일한 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보기 중에서 찾아보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전체 집합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일 때 AK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N과 X의 최대 공약수가 K가 되도록 하는 X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기억에서처럼, 기억이 아직 맞다는 건 모르지만, 기억에서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숫자를 넣어서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문제에서도 유도하고 있는 건데요. 자, A3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 15가 적혀 있는데, K가 3, 그리고 N이 15라는 얘기니까 조건제시법에 그대로 대입을 해볼까요? 자, N 대신에 15를 넣고, X는 있고, K 자리에 3을 넣으면 됩니다. 즉, 15와 최대 공약수가 3이 되는 그런 자연수들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12가 이 집합의 원소냐라고 물었으니까 이 말은 15와 12의 최대 공약수가 3이 맞느냐라는 질문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와 12의 최대 공약수는 3이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니은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해봐서 익숙해지셨으니까 아마도 니은을 확인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A5의 20은 조건제시법으로 고쳐보면 G, N 대신에 20을 넣고 그 다음에 K 대신에 5를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A5의 30은 X바 30과 X의 최대 공약수가 5가 되는 자, 그럼 이런 두 집합이 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2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고요. 3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근데 자, 20과 최대 공약수가 5가 되려면 그 숫자는 5는 갖고 있지만 2는 없어야 되겠죠. 다른 건 더 곱해져 있어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30과의 최대 공약수가 5가 되려면 그 숫자 역시 5는 있어야 되지만 2도 없어야 하고 3도 없어야 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두 집합이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틀리죠. 밑에서는 3이 없어야 되지만 위에서는 3이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5 같은 숫자를 예로 들면 15는 요 집합의 원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과 15의 최대 공약수는 5니까요. 근데 30과 15의 최대 공약수는 5가 아니라 15가 되죠. 그래서 두 집합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귿을 살펴보면 자, 디귿은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지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자, 한번 조건제시법으로 다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N 자리에다가 9를 넣고 K 자리에 2를 넣어서 자, 9와 최대 공약수가 2가 되는 9하고 최대 공약수가 2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9는 소인수로 2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이 집합은 공집합이라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것도 틀리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은 10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번은 전체 집합이 1, 2, 3,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공집합이 아닌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원래는 부분집합이 2의 5제곱 32개일 텐데 공집합도 빼야 하고 자기 자신도 빼야 하니까 이렇게 30개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때 각각의 집합에서 원소들의 평균을 소문자 AN이라고 정의했을 때, 자, A1부터 A30까지의 값을 전부 더한 값이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문제를 살펴보면요. 만약에 전체 집합이 원소가 1과 2와 3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부분 집합이 자, 요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존재하게 될 텐데 이 집합, 즉 원소가 하나인 집합들은 평균이 그냥 그 원소 자체가 평균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 그리고 2, 그리고 3을 더하게 됩니다. 근데 원소가 2개면 둘의 합을 2로 나누게 되니까 이걸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 집합은 1 더하기 3을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집합도 그래서 2분의 2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쓰겠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썼냐면, 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을 살펴보면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2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을 2번 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를 갖고 있는 집합이 2개 있다 보니까 2분의 2를 2번 더하게 됩니다.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2개다 보니까 2분의 3도 역시 2번 더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전체 집합이 원소가 1, 2, 3, 4, 5가 되는데요. 자, 이것의 부분 집합을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것,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것,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것,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것으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것은 5개가 있겠죠. 뭐 쉽게 얘기하면 1, 2, 3, 4, 5가 있으니까 이 집합들의 원소의 평균은 각각 1, 2, 3, 4, 5가 되고 이것을 다 더하면 15가 됩니다. 자, 두 번째부터 살펴보면은 원소가 2개다 보니까 우리는 2분의 1, 그리고 2분의 2, 그리고 2분의 3, 그리고 2분의 4, 그리고 2분의 5들을 더하게 됩니다. 아까 살펴봤다시피 2분의 1을 몇 번이나 더하게 되느냐라는 것은 숫자 1을 원소로 가지면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이 몇 개냐라는 것과 동일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숫자 1을 원소로 가지면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은 4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을 4개 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를 원소로 가지면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도 4개이기 때문에 모든 값들을 다 4번씩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더하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는 자, 우리는 평균을 구하려면 3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그리고 3분의 2, 그리고 3분의 3, 그리고 3분의 4, 그리고 3분의 5를 더하게 됩니다. 자, 그럼 3분의 1을 몇 번이나 더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1을 반드시 가지는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이 몇 개냐라고 한다면 이제 4개 중에서 2개를 더 가지면 되니까 그런 집합은 6개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동일하게 모든 분수를 다 6번씩 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요. 평균을 구하려면 4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4분의 5를 더하게 됩니다. 자, 4분의 1을 몇 번이나 더하게 되느냐라는 것은 자, 1을 원소로 가지면서 자, 1을 원소로 가지면서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집합이니까 이 중에서 3개를 더 고르면 되겠죠. 그런 집합은 총 4개가 존재합니다. 그 말은 4분의 1을 4개, 4분의 2도 4개, 4분의 3도 4개, 다 4개씩 더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따라서 이 값들을 다 더하게 되면 자,
앞서 구한 값들을 다 더하면 이게 바로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를 좀 다르게 풀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식으로 눈으로 보면서 이해하기에 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자, 집합 A는 다음 2차 부등식의 해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이런 부등식의 해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그때 A가 B에 포함되도록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집합 A의 원소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x가 -6 이상 2 이하라는 건 쉽게 구했을 거고요. 집합 B의 원소는 절대값이 a보다 작으니까 x가 다음과 같은 범위의 숫자여야 된다는 것도 구했을 겁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숫자들이 오른쪽에 포함이 되려면 우리가 수직선에 표현을 했을 때 자, -6부터 2까지의 숫자들이 -a부터 a까지의 범위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일단 대소관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본다면, 즉 a가 2여도 되는지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자, 만약에 a가 2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들이고 이쪽은 2보다 작은 숫자들이 되는데 이게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a는 2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등호를 빼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등호가 있어도 될까요? 즉 a가 6이라고 한다면 자, 요 범위는 -6보다 큰 숫자들이고요. 지금 요 범위는 -6 이상인 숫자들입니다. 그럼 이 숫자들이 이 숫자들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안 되죠? 따라서 여기에도 등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알아낸 것들을 정리한다면 -a보다는 -6이 더 커야 되고 2보다는 a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범위를 구해보면 a가 6보다 크다가 되죠. 그래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7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집합 x는 10 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일 때 원소 n에 대하여 x의 부분 집합 중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이라 하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일단 기억을 살펴보는 게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랑 마찬가지니까 기억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은 f8이 4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f8이 뭐죠? n이 8이라는 얘기니까 위에 문장에 8을 넣어보면 자, x의 부분 집합 중에서 8을 가장 작은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체 집합의 원소가 1부터 8, 9, 10까지 10개가 있는데 8을 가장 작은 원소라는 부분 집합이 모두 몇 개냐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8이 가장 작은 원소이려면 이것보다 작은 건 절대 가지면 안 되고 이것보다 큰 9와 10 중에서만 가질 수 있으니까 2의 제곱해서 4개가 되겠네요.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이해하셨으면 fn을 아예 정의를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1부터 10까지의 원소가 있는데 자, n을 가장 작은 원소로 가진다면 이것보다 작은 건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럼 나머지 숫자가 몇 개냐면 10 빼기 n개가 됩니다. 10 빼기 n개 중에서만 자유롭게 가질 수 있으므로 그런 집합의 개수는 2의 10 빼기 n제곱이 되니까 이게 바로 f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8도 n 대신에 8을 넣어보면 f8은 2의 10 빼기 8제곱이니까 그래서 4가 나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밑에 니은 디귿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니은에서 a도 b도 다 x의 원소일 때 만약에 b가 더 크면 fa보다 fb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자,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a가 1이라고 하고 b를 2라고 한다면 자, f1은 2의 9제곱이 되고 f2는 2의 8제곱이 됩니다. 그럼 오히려 f1이 더 크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 fn을 정의를 하기까지 했으니까 이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2의 9제곱 더하기 2의 7제곱 더하기 2의 5제곱 더하기 2의 3제곱 더하기 2의 1제곱을 계산해서 이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계산해 볼까요? 뭐 512 더하기 그 다음에 128 더하기 32 더하기 8 더하기 2가 되니까 뭐 42를 더하면 170에다 더하면 682. 네, 정답이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1, 2, 3, 4, 5, 6, 7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A가 있고요.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2개인 집합이 21개가 있는데 그 21개를 각각 B1, B2, B3에서 총 이렇게 정의를 할 거다라고 어떤 기호를 정의를 한 거죠. 그때 BK의 모든 원소의 합을 SK라고 했을 때 S1부터 S21까지의 합이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1을 반드시 가지면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이 몇 개인지를 구한다면 그런 집합은 1을 반드시 가지는 집합이 일단 6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런 집합이 6개니까 아마도 이 전체 합을 계산할 때 1이라는 숫자를 6번 더하게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 또한 6개겠죠. 그래서 2도 6개. 그래서 7까지 모두 6개를 더하게 되니까 이것들의 합, 즉 6 곱하기 1부터 7까지의 합이 정답이다라고 이런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권하는 거는 두 번째는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S1도 어쨌든 어떤 2개의 숫자의 합이죠. S2도 2개의 숫자의 합이고 S3도 2개의 숫자의 합이니까 자, 우리는 결국 숫자를 몇 개 더하는 거냐면 2 곱하기 21에서 모두 42개의 숫자를 더하게 됩니다. 근데 이 42개의 숫자는 1부터 7까지의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1부터 7까지 7종류의 숫자들을 모두 6번씩 더한 것과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42개니까 7로 나누면 6이잖아요. 그래서 한 숫자당 6번씩 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1부터 7까지의 합의 6배가 바로 정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말은 이제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 나는 원소의 개수가 6개 이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전체 집합의 원소가 8개니까 원소의 개수가 6개 이하인 것보다는 6개 초과, 즉 7개나 8개인 게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반대의 경우로 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건 가에서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라고 했는데 원소의 곱이 짝수이려면 짝수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중에서 짝수가 하나도 없는, 즉 홀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을 빼면 됩니다. 그게 바로 2의 4제곱이니까 2의 8제곱에서 2의 4제곱을 빼면 이 집합들은 뭐냐면 원소의 곱이 짝수인 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 원소의 개수가 6개 이하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집합들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7개인 걸 빼고 마지막으로 원소의 개수가 8개인 것도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7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그건 8개죠. 그쵸?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8개인 집합은 1개가 되죠. 그래서 이걸 빼면 되니까 2의 8제곱에서 2의 4제곱을 빼고 8 빼고 1을 빼는 건데 자, 이거 개수는 256 빼기 16 빼기 8 빼기 1이니까 25를 빼게 되면 231,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은 1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집합 AN이 있는데 이 집합 AN은 n이 자연수일 때 3n 빼기 2 이상 그리고 6n 더하기 7 이하인 숫자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좀 짐작이 되시겠지만 A1은 1부터 13까지 숫자들을 원소로 갖게 되고 A2는 4부터
19까지의 숫자들을 원소로 갖게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직선 상에서 A1이 이런 범위라면 A2는 조금 더 오른쪽, 그 다음 A3는 조금 더 오른쪽, 이렇게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집합이 존재하게 되는 가장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A1이 1 이상 그리고 13 이하인 숫자들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2는 더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겠죠. 1보다는 더 큰 수에서 시작을 할 거고 A3도 또 더 큰 수에서 시작을 할 텐데 어느 순간 AN에 시작하는 숫자가 AN은 3n 빼기 2로 시작하잖아요. 그 3n 빼기 2가 13보다 큰 수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겹치는 게 없게 되겠죠. 그래서 13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구해보면 3n이 15 이하이므로 n은 5 이하, 즉 A5까지가 바로 마지막으로 겹칠 수 있는 그런 제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16번 문제를 살펴보면 16번은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짝수인 자연수들 2, 4, 6, 8, 10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럴 때 이거의 부분집합 x에 대해서 sx를 x의 모든 원소들의 합으로 정의하자라고 했고요. 그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자, a와 b는 합치면 전체 집합이고 서로 소네요. 그 말은 a의 여집합이 b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SA 곱하기 SB가 200을 만족하는 순서상 AB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곱한 게 200이라는 걸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추가로 더 알 수 있죠.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더한 것은 아까 A의 여집합이 B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합과 같겠죠.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과 같습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면 바로 30이 되는데요. 그러면 SA와 SB는 곱한 것은 200이고 그 다음에 더한 것은 30이니까 우리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합이 30이고 곱한 게 200이 되는 방정식을 세워보면 x는 10과 20을 근으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더 큰 게 SA라고 했으니까 큰 값이 바로 20이고 작은 값이 10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20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집합 B로 할까요? 집합 B가 더 작으니까. 자,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원소의 합이 10이 되려면 그냥 10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2하고 8을 갖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4하고 6을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A와 B의 순서쌍의 개수, 즉 B가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3개이므로 답을 3쌍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1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전체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A와 B가 있는데 방금 전체 집합이 원소가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집합 B의 원소도 다 자연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럼 루트 A, 루트 B, 루트 C, 루트 C가 자연수이려면 A, B, C, D가 모두 제곱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때 A와 B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조건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개, 두 번째 조건은 A, B, C, D의 대소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이 핵심이 되겠네요. A, B, C, D가 제곱수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A 더하기 C가 20이라는 건 제곱수의 합이 20일 텐데 그런 경우는 4 더하기 16밖에 없습니다. 대소관계가 A보다는 C가 크니까 A가 4고 C가 16이라고 한 것이고요. A가 4라고 나왔으니까 D가 81이 되겠죠. 따라서 집합 A를 적어보면 원소가 4, 그리고 B, 그리고 C는 16, 그리고 D는 81이 되고요. 이게 크기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집합 B는 원소가 루트 A, 즉 루트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B, 그 다음에 루트 C는 루트 16, 그 다음에 루트 D가 루트 81이 됩니다. 이건 역시 대소관계 그대로 적은 건데 루트 4가 2고 루트 16이 4니까 루트 B가 아까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2와 4 사이에 있는 자연수니까 3밖에 될 게 없죠. 그래서 B는 9라는 것까지도 정확히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 B는 2, 3, 4, 9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므로 원소의 총 합이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9, 그래서 18이 되겠네요. 다음은 1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A와 B가 서로 소일 때 라고 했고요. 자, 그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기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은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것과 전체 집합에서 B를 뺀 것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고쳐볼까요? 벤더에어그램으로 확인해도 되지만 한번 연산을 활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것은 전체 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전체 집합에다가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보면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거든요. 근데 A와 B는 서로 소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이것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밑줄 친 집합이 전체 집합이므로 전체 집합과 전체 집합의 교집합을 의미하게 되니까 기억은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니은을 살펴보면요. 니은은 그냥 쉽게 확인되네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서로 소이기 때문에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이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A와 B는 서로 소. 그래서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와 C의 합집합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B와 C의 합집합은, 자, 파란색으로 한번 색칠해 볼까요? B와 C의 합집합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둘의 교집합이 뭐가 되나요? 지금 잘 보셨다시피 빨간색과 파란색의 교집합은 바로 C가 됩니다. 혹시 잘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서 A와 C의 합집합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을 때 B와 C의 합집합 역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둘의 교집합이 뭔가요? 둘의 교집합. 둘의 교집합이 바로 C라는 게 확인이 되죠? 자,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그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19번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고요. 이거의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는데 A는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B는 1, 3, 5, 7, 9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A와 C를 합쳤더니 B와 C를 합친 것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C가 중재자 역할을 해서 A와 C가 같아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건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것, 그리고 B에는 있지만 A에 없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A에는 B에 있는 것 중에서 7하고 9가 없죠. 그걸 C가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B는 A가 갖고 있는 2와 4가 없습니다. 그래서 C가 역시 그것을 B에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C는 반드시 2와 4와 7과 9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뭐 더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A와 B가 동시에 갖고 있거나 아니면 둘 다 안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겠죠. C가 양쪽에 동일하게 채워주게 되니까 어쨌든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C는 7, 9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B에 있는 7, 9를 A에 채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2, 4, 즉 B에 없는 2, 4를 C가 대신 채워줌으로 인해서 A가 갖고 있는 2, 4를 B가 갖고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C는 2, 4, 7, 9를 반드시 가지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즉 2의 6제곱이라고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번은 어느 학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보충 수업 신청자를 조사하였더니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어느 과목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50명일 때 두 과목만 신청한 학생 수는 몇 명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조건을 한번 볼까요? 조건을 보면 전교생의 70%가 국어, 40%가 영어,
50%가 수학을 신청했고요.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은 전교생의 40%, 세 과목 모두 신청한 학생은 전교생의 20%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국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수학을 신청한 학생들의 집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요. 각각의 영역에 퍼센트만 써볼게요. 세 과목을 모두 신청한 학생이 20%니까 여기다 20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국어를 선택한 학생 수는 70%, 영어는 40%, 수학은 50%고요. 자, 국어만 선택한 학생들을 A%라고 할까요? 영어만 선택한 학생을 B%, 수학만 선택한 학생을 C%. 자, 국어하고 영어 두 과목만 신청한 학생을 X%, 영어하고 수학 두 개만 선택한 학생을 Y%, 국어하고 수학 두 개만 선택한 학생을 Z%라고 한다면, 자,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국어가 70%라고 했으니까, 자, A하고 X하고 Z를 더한 값, A 더하기 X 더하기 Z가 5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영어가 40이니까 X하고 Y하고 B를 더한 것, 즉 B 더하기 X 더하기 Y가 20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면 C 더하기 Y 더하기 Z가 30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요. 문제에서 오직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이 40%다라고 했으니까 그림상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바로 한 과목만 선택한 학생들의 총합이니까 이 값이 40%가 됩니다. 자,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먼저 위에 3개를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됩니다. 이 값이 100이 되니까 우리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아까 40이라고 했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방금 30이라고 나왔고요. 모두 다 선택한 건 20%니까 이걸 다 더하면 90%의 학생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따라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10%인데 아까 문제에서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50명이라고 했으니까 전교생의 10%가 50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과목만 신청한 학생들, 두 과목만 신청한 학생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였죠. 그 값이 30이었으니까 30%는 전교생의 30%, 즉 500명의 30%니까 150명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은 21번 문제입니다. 21번은 두 자연수 A와 B에 대해서 A와 B를 8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을 때 다음과 같은 기호로 나타내자. 사실 경시대에서 합동식 같은 걸 해본 친구들은 굉장히 이게 익숙한 그런 기호일 텐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아마 도형에서 우리가 합동이라는 표현을 쓸 때 봤던 기호가 왜 숫자에서 나왔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문제에서 정의하는 대로 8로 나눈 나머지가 같을 때 이런 기호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문제를 약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수가 8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는 것은 둘을 뺀 값이 8의 배수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A가 8로 나눈 나머지가 R이라고 했을 때 B도 8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이 R이라고 한다면 둘을 뺀 값이 8로 묶이게 됩니다. 즉 8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나머지가 같다라기보다는 두 수의 차가 8의 배수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A 빼기 B가 8의 배수일 때 저런 기호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때 지금 A는 이런 걸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이라고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성질을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둘의 차가 8의 배수. 그래서 둘이 빼보면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가 8의 배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X로 묶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되고요.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X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3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결과가 8의 배수가 돼야 돼요. 하여튼 이런 X들을 원수로 갖고 있는 건데 일단 문제에서도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원소를 구해 볼까요? 8의 배수가 되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성질이 X 곱하기 X 더하기 1입니다. 이거는
연속한 두 수의 곱이니까 반드시 짝수가 되겠죠. 그럼 거기다가 3을 더한 값은 홀수니까 괄호 안의 숫자는 홀수가 됩니다. 그러면 홀수하고 x를 곱해서 8의 배수가 됐으니까 x는 반드시 8의 배수가 돼야만 하겠죠. 결국은 집합 A의 원소는 8의 배수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니까 8의 배수는 12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집합 B의 원소를 구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x 더하기 11과 3의 차, 즉 2x 더하기 8이 8의 배수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2x가 8의 배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x는 4의 배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4의 배수의 개수와 같고 4의 배수는 1부터 100까지 25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7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고요. 이거의 부분 집합을 만들 건데 조건이 하나 있네요. 조건이 어떤 원소도 다른 원소의 3배가 되지 않도록 원소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숫자 1이 있으면 3은 있으면 안 되겠죠. 3은 1의 3배니까 만약에 4가 있으면 12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규칙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원소가 가장 많게 만들려면 몇 개까지 채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원소가 다른 원소의 3배가 되는 경우는 어떤 원소가 다른 원소의 3배가 됐다고 한다면 이게 B의 3배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 원소는 반드시 3의 배수겠죠? 3이 곱해져 있으니까요. 그럼 이 생각을 바꿔서 얘기해보면 3의 배수가 없는, 즉 1, 2, 4, 5, 7, 8 이렇게 3의 배수를 뺀 것들로만 집합을 만든다면 이 집합의 원소는 어떤 것도 다른 원소의 3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3의 배수를 뺀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가 33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67개로만 부분 집합을 만든다면 이 집합은 절대로 한 원소가 다른 원소의 3배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더 추가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나 보면은 일단은 더 채울 수 있는 게 3의 배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3의 배수들만 쭉 적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3은 1의 3배니까 6은 또 2의 3배니까 우리가 이미 1하고 2를 넣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근데 9를 보니까 9는 3의 3배예요. 근데 이 집합엔 3이 없으니까 9는 들어가도 되겠죠. 이런 일이 왜 생겼나 라고 보니까 자, 9의 배수는 뭐의 3배죠? 3의 배수의 3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집합에 3의 배수를 하나도 안 넣었으니까 3의 배수의 3배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9의 배수는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67개에다가 9의 배수, 즉 9, 18, 27, 36, 45, 54, 63, 72, 81, 90, 99는 넣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9의 배수가 11개니까 추가로 더하면 78개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 27 그리고 81 이런 숫자들을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27은 9 곱하기 3이죠. 9의 배수의 3배인 숫자가 바로 27의 배수입니다. 그런 숫자가 54도 있죠. 자, 9의 배수의 3배, 즉 그게 바로 27의 배수인데 우리가 방금 이 집합에 9의 배수를 넣었으니까 27의 배수는 빼야 돼요. 왜냐면 9의 배수가 들어갔으니까 9의 배수의 3배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27의 배수는 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27의 배수를 빼요. 27의 배수는 총 몇 개가 있죠? 네,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빼면 75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27의 배수를 다 뺐는데 자, 그럼 27의 3배는 뭐죠? 27의 배수의 3배는 81의 배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27의 배수를 다 뺐으니까 81의 배수, 즉 81은 27의 배수가 없기 때문에 27의 배수의 3배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81, 한 개는 다시 넣어도 됩니다. 따라서 76개가 바로
가장 원소의 개수가 많은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아마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텐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초의 아이디어는 일단 어떤 원소의 3배가 된다는 얘기는 그 숫자가 3의 배수라는 얘기니까 일단 3의 배수를 제외한 숫자들만 다 모아서 집합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가만히 살펴보니까 3의 배수의 3배가 되는 경우가 바로 9의 배수죠. 근데 지금 이 집합에는 3의 배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9를 넣더라도 9는 3이 없기 때문에 3의 3배가 되는 일이 없겠죠. 이 집합의 원소의 3배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9는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 집합엔 3의 배수가 없으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거의 3배가 되는 것들은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9의 배수는 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9의 배수의 3배가 또 뭐죠? 그거는 27의 배수입니다. 근데 9의 배수가 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의 3배인 27의 배수가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27의 배수는 뺀 거예요. 그래서 다시 27의 배수는 뺐는데, 자, 27의 배수의 3배가 뭐죠? 81의 배수거든요. 근데 이 집합에서 27의 배수를 몽땅 뺐기 때문에 81의 배수는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81의 배수는 여기에 없는 27의 배수의 3배니까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의 배수는 더하고 27의 배수는 빼고 마지막으로 81의 배수는 다시 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설명을 또 반복해서 보신다면 제가 왜 이런 계산을 했는지 조금은 감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집합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시험을 보기 전에 한 번쯤은 꼭 정리해야 되는 그런 유형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돼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제가 굉장히 기쁠 것 같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